이 인간이 바로 임성근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임성근이 사단장,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이 이름 기억하세요. 5월 28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서 최혜병 특검법 윤석열이가 거부해가지고 국회로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재표결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한다면 이거는 윤석열이가 반대하든 말든 거부하든 말든 그대로 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국회 의석상 국민의힘 의원 21대가 110석이 넘는단 말이죠. 얘네들이 똘똘 뭉치면은 이 법은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을 한번 우리가 복기해 봅시다. 최수근 상병은 지난해 7월 19일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무리하게 실종자 수색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그러다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지요. 그러나 이후 10개월 동안 사고 책임자 처벌은커녕 사고 책임자를 밝혀내려 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 혐의로 기소되는 기막힌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임성근이, 그 위에 김계환이, 또 그 위에 이종섭이, 얘네들은 영전하거나 유임되거나 그랬단 말이에요. 진정한 책임자들. VIP 경로설은 이제 더 이상 있었나 없었나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VIP 경로설은 이미 그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경로를 할 수도 있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성일종 사무총장만이 아닙니다. 전주혜 그 비대위원, 이 사람 판사 출신인데 경로했다고 수사 대상인가? 이러면서 정말 물타기성 적반하장식 발언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요. 윤석열이가 경로한 다음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임성근이 경찰에 넘기려는 것, 수사를 이첩하려는 것을 보류시키고 징계로 마무리하려 한 축소 은폐 정황과 이건 완전히 배치되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이가 주장하는 바가 이거 아니에요. 무리한 수색을 해서 내가 질책 좀 했다. 그게 경로라면 경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가? 아니 그런데 그 후에 돌아가는 상황을 한번 보죠. 그렇다면 임성근이를 바로 경찰에 이첩시켜야 되는데 임성근만 봐주고 나머지 잔챙이들이 이 뒷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은 뭡니까? 또 게다가 임성근이를 제대로 처벌하려고 했던 박정훈 대령은 도리어 항명죄로 엮여서 정말 모진 고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윤석열이가 지금 왜 해병대원들 그렇게 수색했냐라고 따졌는데 문제 삼았는데 어떻게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윤석열의 뜻과 무관하게 돌아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거짓말을 한 거지, 말 지어낸 거지, 이렇게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짓 해명이 남발되는 현실 속에서 딱 하나, 특검만이 현재 이런 어지러운 형국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길이다, 답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5명이 반대표를 던지겠다라고 했습니다. 반대표라면 특검 찬성하겠다. 그러니까 윤석열 뜻에 반하는 반대표를 5명이 던지겠다라고 했어요. 자, 오늘은 비례대표이자 청년 우파인 김근태 의원도 동참했습니다. 김근태 전 의장이 생각이 나네요. 그런데 이제 이 김근태는 동명이인의 김근태인데 청년 우파입니다. 자, 그런데 이 5명이 다 반대표를 던진다면 여기에 12명만 더한다면은 17표가 돼서 결국에는 야권표가 다 찬성으로 간다는 전제지요. 근데 야권에서 윤석열을 대변할 표가 나올 것 같진 않아요. 현재 흐름을 보면은 17표만 더 나온다면은 이건 진짜 기적적인 일이 발생하게 될 텐데 지금 국민의힘은 낙선자가 58명입니다. 이들 중에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7명 정도를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7명 중에서 6명을 만났다고 합니다. 절반 정도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래요. 내일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거든요. 그리고 다시는 윤석열에게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게다가 지금 만약에 윤석열이가 꼬드기는 대로 공기업에 이사장, 사장 그리고 감사를 한들 여러분 그 자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공기업 감사만 해도 하는 일도 별로 없는데 한 4억씩 받아요. 연봉을. 그 자리 가기에는
윤석열이 오래 갈 것 같지 않아요. 윤석열이가 아웃되고 그렇게 해서 새 대통령이 들어서면은 자기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지. 게다가 또 특검을 저지하고 반대한 그런 꼬리표까지 붙게 되면은 아주 돌 안 맞는 게 다행인 그런 신세가 된단 말이죠. 예. 저 지금 그래서 국민의힘도 소속 의원 17명 이상 찬성이 나오지 않도록 지금 내부 단속에 주력하고 있는데 5월 28일 오후 2시 이후에 있을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정말 세상을 발칵 뒤집을 결론이 나오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상식이라면, 자기 이성이라면 어떻게 이 특검법을 반대할 수 있겠어요. 찬성표 던져도 뭐 알아차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한 5명 정도가 자기 이름 얼굴 내놓고 난 찬성표 던지겠다 이런 마당인데 누가 나를 알겠어? 누가 내가 찬성표를 던질지 알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찬성표를 던질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통과된다 그러면은 윤석열은 끝나는 거예요. 그 뒤로는 윤석열은 끝나는 거예요. 리더십에 뭐 상처를 입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뭐 공직사회고 정치권이고 다 윤석열한테 등 돌리는 그런 초유의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또 보수 쪽에서는 또 그런 게 싫어가지고, 그래서 민주당이 음매 기사라 하는 걸 싫어가지고 윤석열 좋을 표를 던질 사람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야당 지도부가 야 찬성표 던지면 너 이재명이 도와주는 거다 라고 설득하고 있어요. 설득 논리 중에 핵심이 이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좋건 나쁘건 간에 뭐 당장 뭐 윤석열 뭐 탄핵 투표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 수사를 할 수 있게 한다. 뭐 그 정도인데 이것마저도 못하게 한다면 난 완전히 윤석열의 개가 된다라는 그런 국민의힘 의원들의 밑바닥 양심을 기대하게 됩니다. 지금 최상병 특검법이 절실한 이유가 뭐냐? 공수처가 수사 잘한다라고 국민의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총선 전에는 공수처가 야당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지금 윤석열 정권을 흔든다 이렇게 얘기했던 국민의힘입니다.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공수처가 수사를 잘한대요. 야 공수처는 윤석열이가 임성근 봐주라고 그렇게 윽박 지르고 권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판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렇게 또 수사 방향을 몰고 가고 있는데 공수처가 잘해? 그럼 내일 찬성표 던져. 오동훈이가 이제 임명돼가지고 공수처를 장악했으니까 여러분 오동훈이가 공수처 장악해가지고 이 수사 방해하면요 수만 가지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핵심 인사에 대한 소환 한정없이 미룰 수 있고요. 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원히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검사가 4명밖에 없고 기소권도 없습니다. 김계환 사령관 1명 부르는데 한 달 걸렸어요. 4명 가지고 대통령실 외압 의혹까지 찾는다? 불가능합니다, 사실. 그리고 이거를 말이죠. 바로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검찰이 결국 기소를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래요. 근데 특검이 도입되면은 검사만 최소 20명이 붙고요. 공무원 40명에서 100명이 넘게 붙습니다. 작은 검찰이 되는 것이죠. 기소권을 가지고 재판까지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정말 특검만이 답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수사기관이 한정없이 수사를 미루면 몇 년을 미룰 수 있는지 몰라요. 김건희 그 주가 조작 수사 벌써 4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말이죠. 수사팀이 뭐 대단히 윤석열 김건희를 불편하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4년 동안 아무런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김건희 주가 조작 혐의 아닙니까? 김건희를 부르질 않아요. 부르지를. 그래서 적당히 심하이 할 테니까 여사님 한번 좀 나오시게 하자. 그랬더니 중앙지검장 목 날린 거 아닙니까? 자 4년째 제자리 걸음이라고 했죠. 윤석열 임기 3년 남았습니다. 여러분 대선 때까지 안 부를 수가 있어요. 이대로 검찰에 맡기면 이대로 공수처에 맡기면 말이죠. 예. 김건희 주가 조작이 그 정도인데 최혜병 사건 덮는 거 그거 일도 아니에요. 일도 아닙니다. 이 친구들이 너무 거짓말을 잘해요. 예, 너무 많이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들의 거짓말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건을 국민들이 모두 다 꿰뚫고 있다면은 저놈들이 함부로 거짓말 못하고요. 함부로 무책임한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예,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거짓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아웃된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네, 이 사람이 그 최상병 사망 사건 후 한 달도 안 돼서
작년 7월 31일에 윤석열이 보고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관섭 말고 또 한 명의 청와대 인사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작년 7월 31일은 윤석열이가 경로에서 임성근 처벌 못 받게 하라 했던 날 아닙니까? 근데 그날 보고조차 받지 않았다. 당연히 경로도 가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이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3가지 거짓말을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뻥 지금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대통령실은 VIP 경로설 등 외압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 최수근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군의 수사 결과가 대통령께 보고됐습니까? 보고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31일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보고한 적이 없다는 거죠? 없습니다. 그게 뻥이라. 구명조끼 입지 않고 들어가서 작전하다가 함께 들어갔다가 죽음의 고비를 살아나온 사람한테 이분들한테 벌을 주라고 기소 의견 낸 것 자체가 잘못된 건데 이걸 대통령이 노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냐고. 국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격려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네, 그래요. 이 사실은 윤석열이 작년 7월 31일에 보고받지도 않았고 따라서 경로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윤석열 똘마니들 대통령실의 그 수족들 얘기인데, 근데 윤석열이가 얼마 전에 그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최상병이 순직한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장관에게 질책을 했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며칠 전에 다녀왔지만 어떤 생존자를 구조하는 상황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그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일인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 질책성 당부를 한 바 있었습니다. 분명히 기자는 7월 31일, 작년 7월 31일에 그 회의 때 경로를 해가지고 그래서 임성근이를 봐주도록 방향을 튼 거 맞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질책을 했다. 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정을 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 이전에는 보고도 받지 않았고 역정도 내지 않았다. 경로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대통령실 입장이었는데 아니 윤석열이가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입장이 180도 바뀌었어요. 경로 좀 하면 어떠냐. 이렇게 완전히 없던 상황이 생겨버린 것이죠. 예. 근데 이미 작년에 최상병 사건 그 7.3.1 회의 참석자가 윤석열이 역정 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거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얘기했고 그 박정훈 대령이 그걸 알고 그 이튿날에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사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처벌받을 임성근이가 처벌 못 받고 엉뚱한 사람들이 처벌받으면 이건 대통령실의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라고 작년 8월 1일에 그렇게 해병대 회의 때 밝혔다는 거예요. 7월 30일 해병대 회의 국방부 장관도 있었던 거기서는 임성근을 말하자면은 경찰에 넘기겠다. 그래서 수사받고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고 그래서 거기에 다 합의가 됐는데 그 이튿날 아침 7월 31일에 윤석열이가 경로하면서 엎어버렸죠. 그 이튿날에 이제 박정훈 대령은 안 된다. 응? 임성근이가 핵심인데 임성근이 빼고 다른 사람들 잔챙이들을 그렇게 수사받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임성근 빠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름대로 정의로운 그런 직언을 했던 박정훈 대령은 항명죄로 엮여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윤석열이가 정말 왜 이렇게 무리하게 수색을 했느냐라고 질책한 게 맞다면 임성근이가 넘어가야지. 임성근이 그 뒤로 승승장구까지는 아니지만 큰 소리 뻥뻥 치고 있어요. 이따가 또 보겠습니다만은. 예. 자, 그래요. 두 번째 거짓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임기훈. 이 사람 작년 7월 31일에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과 통화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통화를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31일 당일날 제가 해병대 사령관하고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7월 31일 당일날 제가 해병대 사령관하고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뻥이라. JTBC가 입수한 지난해 7월 31일 김 사령관의 통화 내역입니다. 군 검찰이 상대방 이름을 지워 법정에 냈습니다. 김 사령관이 누군가에게 전화해 오전 9시 53분에 2분 가까이 오후 5시에 3분 넘게 통화합니다.
김사령관의 별도 발신 기록을 확인했더니 상대방은 임 전 비서관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유, 이것들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7월 31일에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임기훈이가 김재환 해병대 사령관과 2번 통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기훈이가 통화한 바가 없다,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었어요. 가물가물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습니다. 이러면 되거든요. 근데 아주 단언을 합니다. 통화한 바가 없다고. 그 중요한 날에 그 기억이 1년도 안 됐는데 사라졌을 리도 없을 것이고, 이건 의지적으로 정말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 이거 보면서 대통령실이 얼마나 국회의원들을 조수로 보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윤석열이가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이가 검사로 있으면서 이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심지어 대통령까지 내가 털면 다 그냥 범죄자가 되는 거야, 이 사고로 살아왔던 인간이에요. 자기는 심판자지 어느 누구에게 이 법적 책임을 추궁당할 사람이 아니다 라는 사고에 갇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어요. 자, 이런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의 뻥을 우리가 보면서, 이 천연덕스러운 뻥을 보면서, 야, 이 새끼들은 정말 특검으로 다루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자,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바로 이번에 거짓말의 주체는 임성근입니다. 제1사단장 임성근. 자기는 물에 들어가서 수색하라는 말을 안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말이죠, 너무나 많은 증거가 네가 그때 물에 들어가서 구조 장비도 갖추지 않고 수색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기막혀들 해요. 자, 그래요. 임성근이의 거짓말을 오늘 MBC 뉴스데스크의 첫 번째 뉴스와 엮어서 함께 하나하나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하지도 않는 수중 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10개월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뻥이라. 사고 전날인 작년 7월 18일 아침, 야, 이거 수면을 어떻게 내려가냐? 못합니다, 선배님.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참, 그 장화 신고 들어가면 지금 못하고 물이 더 빠져야지. 야, 지금 너무 많이 와. 그런데도 그대로 수색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사단님 아직도 계십니다. 방금 여단에 전화 오셨는데 사단장님께서 옆에 계신데 정상적으로 하라 16시까지인가라고 하라고 하셨답니다. 7여단장도 사단장 지시 때문에 철수할 수 없다고 난감함을 드러냅니다. 정식으로 철수시키는 네. 좀 상황이 애매해. 내가 그 사단장님께 몇 번을 건의드렸는데 전날부터 뭐 알잖아. 사고 당일인 다음날 7월 19일 아침, 7여단장은 임성근 사단장이 전날에 이어 다시 현장을 찾는다며 사단장 내일 한개 중대 보신다고 하셨는데 몇 정도로 만나면 되냐? 그 물속에 좀 들어있는 거 보려면 간방교 일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바로 전날 작전 지도에서 임 사단장은 빨리 현장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질책했습니다. 대대장들이 네 말 안 듣냐? 막 이런 식으로도 칠회장한테 얘기를 막 했었대. 그리고 약 1시간 후 최상병은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갔습니다. 보여? 얼굴 보여? 얼굴이 안 보입니다. 야. 최상병이 실종되고 3시간 뒤 임 사단장은 이런 걱정을 합니다. 애들 언론 이런 데 접촉이 돼서는 안 되는데 애들 관리가 돼야 되거든. 어떤 식으로 관리가 돼야 되겠냐. 와, 정말 치가 떨리지 않습니까? 이딴 새끼들이 만약에 전쟁이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부하들 다 버려두고 도망가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그 한전쟁 때 그 중공군한테 그렇게 부대원을 몰아넣고 지는 도망간 그런 쫄장이 있었지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여러분 아시죠? 춘천인가? 거기서 튄 장군이 있잖아요. 그럴 운명이네 보니까. 그럴 운명이야. 자, 여러분, 그 급류에 휩쓸리던 그날 7월 19일 그 아침에 말이죠. 그 해병 1사단 7여단과 포 7대대장 사이에 전화 통화 녹취를 보게 되면은 오늘 임성근이가 물에 들어가서 수색 작업 벌이는 해병대 모습을 보러 온다. 어디로 가면 좋겠는가? 이렇게 물어본 게 있습니다. 근데 성근아, 넌 몰랐어? 네가 거기 가서 또 봤잖아. 넌 몰랐어? 물에 들어가서 수색하는지? 야, 뻥이라도 좀 이게 뭔가 아귀가 맞는 뻥을 쳐야지. 왜 천연덕스러운 거짓말을 하면 어떡하냐? 자, 그리고 말이죠. 마지막에 보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장병이 죽었어요. 자기 휘하의 장병이 죽었습니다.
자기가 그 무리한 수색 지시만 하지 않았어도 살았을 우리 최수근 상병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생존자들한테 언론과 접촉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1신의 안위가 우선적으로 중요한 인간입니다. 이런 자가 지금 대한민국 해병대 사단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아웃시키면 그만인데 또 심지어 권력의 비호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종대 전 의원이 민들레의 그 기고한 내용을 보니까 정말 기함을 합니다. 예, 그 지휘관으로서 기본적 자질조차 의심되는 이 임성근이가 그 지금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전방위적인 비호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특검 밖에는 이 비호의 그 비밀을 풀 주체가 없습니다. 왜 윤석열은 이렇게 임성근이를 비호할까? 임성근과 윤석열의 관계는 2022년으로 거슬러 가야 합니다. 그때도 이제 포항에서 큰 비가 내렸죠. 그때도 똑같이 작년처럼 그렇게 해병대 그 티셔츠 입고 그렇게 해서 저인망식으로 바둑판식으로 이렇게 수색에 나섰어요. 그때 윤석열이가 수해가 곳곳에서 나고 비난을 그래서 한 몸에 안고 있던 때였는데 이 해병대 이런 어떤 수색으로 인해서 점수를 좀 따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임성근이를 격려했다 이런 얘기로 많은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 임성근하고 친해진 게 아닌가. 또 그래서 임성근이가 2022년 포항에서의 어떤 그런 성과를 2023년에도 재현해서 좀 더 본인의 그 어떤 출세를 도모해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2023년에도 경북 예천 그 엄청난 호우가 내린 곳에서 보호장구도 없이 그 장병들을 해병대 티셔츠만 입혀가지고 들어가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그 정도 인연이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더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이 오늘 비밀의 일단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좀 알기 때문에 김종대 전 의원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힌트를 주기 위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전에 그 김규현 변호사 지금 해병대 전후에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 이 매체 저 매체 많이 나오죠. 그분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김건희 특검과 최해병 특검이 만날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예, 그걸 전제로 해서 들어보십시오. 아직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것인데요. 경북경찰청으로부터 군 검찰이 이첩된 서류를 회수하던 작년 8월 2일 그러니까 뭐냐면은 박정훈 대령이 임성근이 책임을 분명히 못 받은 그 수사 자료를 경북경찰청으로 넘겼는데 그 윤석열 편, 윤석열의 지배를 받는 군 검찰이 이걸 회수했습니다. 8월 2일에. 야, 이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 8월 2일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7월 31일에 윤석열이가 경로를 했다는 거죠. 8월 1일에 박정훈 대령이 임성근을 책임자로 한 이번 수사 결과를 뒤집으면은 대통령실이 직권남용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라면서 페이퍼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다 쌩깠지요. 박정훈이가 뭐라고. 그리고 8월 2일입니다. 이날 여러분 기억하시죠? 윤석열이가 전북 세계 잼버리 대회 개막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보이스카우트 옷을 입고 앉았는데 일어나질 못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세우던 바로 그날 기억하시죠? 엄청난 그런 더위와 또 모기 때문에 그 전북 새만금에 모인 그 전세계 잼버리 회원들이 고생을 하던 8월 2일입니다. 이거 개막식 참석하고 윤석열이가 뭐 했을까요? 거제도에 있는 그 대통령 휴가지인 저도라는 섬에 갔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박근혜가 말이죠. 그 바닷가 모래 위에다가 저도의 추억인가 그렇게 썼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어렸을 때 여기로 휴양 온 기억을 되새겨서 저도의 추억이라고 적었잖아요. 많은 분들에게 비웃음을 샀던 그 저도의 추억, 그 저도로 간 거예요. 그 대통령이 여기 휴가를 왔다면 당연히 경비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경비를 해병 1사단이 했다는 겁니다. 1사단의 사단장이 임성근입니다. 임성근이에요. 사실은 해병대가 대통령 휴가지에서 외곽 경비를 맡은 적이 있었지만은 그 해병 정예 부대를 특별히 경비 부대로 편성해서 대통령 휴가 기간에 그 출동을 시켰다는 거죠.
당시 해병 1사단은 최상병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를 받았고요. 여러모로 뒤숭숭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1사단 그 소속의 그 군인들 중에는 생존자가 있어서 같이 이제 급류에 휩쓸려 갔다가 천신만고 끝에 살아났던 그런 장병들, 그 트라우마를 겪고 있던 장병들도 있었는데 해병 1사단에다가 자기 경비를 맡겼던 거죠. 윤석열이가. 자, 그리고 윤석열이는 휴가기간 첫날부터 만찬장에서 술판을 벌였는데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인사가 김종대 전 의원에게 말하기를 김건희의 웃음소리가 컸다. 김건희의 웃음소리가 컸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김건희의 웃음소리. 김건희의 웃음소리. 와, 정말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당시 임성근은 대통령의 그 어떤 도움으로 처벌을 면하고 그 보직 해임을 기다리면서 관저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김종대 전 의원은 이때 임성근이가 저도에 왔다는 겁니다. 저도에 왔다는 거예요. 만약 그 저도에서 윤석열, 김건희가 벌인 술판에 함께 참석했다면 여러분, 이게 임성근이와 윤석열의 관계가 그냥 뭐 어떤 2022년 수해 때 눈에 들었던 사람 정도겠습니까? 그럴까요? 임성근과 김건희 사이에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인사가 있다.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그 인사의 어머니와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 제가 이게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의 부모격이 되는 사람과 최은순이 가까운 사이다. 이런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해병 사건은 결국에는 최해병 특검은 결국 김건희 특검과 만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누군가가 임성근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김건희에게 뭔가 언지를 준 게 아닌가. 그래서 김건희는 또 윤석열에게 임성근을 수사받게 하지 말라. 이렇게 압박한 것은 아닌지 그런 흐름이 포착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임성근, 김건희, 윤석열 라인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아직까지 뭐 사실로 확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윤석열이가 임성근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탄핵당할 수도 있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무릅쓰고 계속해서 임성근이를 띄우고 밀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김종대 전 의원 말을 많이 아꼈습니다만은 윤석열과 임성근의 특별한 관계보다는 김건희와 임성근의 특별한 관계로 보고 있는 듯합니다. 자, 이 정도 얘기했는데 특검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윤석열이의 임명권이 미치는 그 수사기관을 통해서 진실규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도 진실규명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냥 바보예요, 바보. 많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바보입니다. 바보예요. 우리 냥냥냥님, 최순실은 아무것도 아니었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최순실은 그래도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썼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비선으로서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는 사방팔방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요. 또 천공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빨리 국정농단의 주인공으로 만들어달라.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소원을 들어줘야죠. 근데 걔네들을 활개치기에 내버려두고 방치한다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김건희 따위에게 휘둘리는 그런 무능하고 무지한 그런 백성이 될 뿐입니다. 네.